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과방위 뭐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쟁점이 됐는데 결국 이 세 개의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그 외의 야당들이 선출했습니다. 어제 밤 8시 50분경에 본회의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밤 늦게까지 이걸 투표를 하고 그러던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야당 등이 일을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22대 국회는 이전처럼 그렇게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고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대개 이제 원내대표들이 맡으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죠.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만약에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우원식 의장은 가장 단시간 내에 이런 그 촉구 결의안을 받는 그런 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개를 국민의힘 전신당에게 넘겨준 적이 있죠.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전면 보이콧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를 열지 않고 보이콧하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죠. 물론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사상 초유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보이콧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장 선출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7월 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라든가 해병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통화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통화 기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특검에서 밝힐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회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오는 이유도 최상병 특검법이 의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법사위까지 출범을 했으니까 민주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의결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을 또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곧바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의결해서 통과가 되죠. 그러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말로는 저렇게 보이콧한다. 그러지만 보이콧은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반드시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걸 지연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늦게 개원을 할 수는 없다. 왜? 7월이 되면 그 통화 기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 그건 반드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걸 민주당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들도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도 바꾼다고 했는데 국무총리를 맡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 그리고 누구를 지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라는 것은 민주당이 또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아마 지금 현 국무총리로
임기 종료 때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바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지금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 사람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권성동 의원, 또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 장관 하나 맡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또 자리를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또 아무래도 쉴드도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아마 응할 겁니다. 당연히 응하는 것이고 또 방송 3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뭐 반대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온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별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굉장히 좀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일은 해야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과연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느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고 특히 법사위는 협의를 통하고 합의를 통해서 올린 것도 모두 다 거부해왔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만 달라.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방이라든가 운영위는 민주당이 맡아라. 법사위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맡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민주당이 거부하고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상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어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당에서 거부해버리면 법사위원장이 거부해버리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바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특히 여러 특검법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일을 좀 해보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1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22대 국회는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도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민주당이 다 맡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늘이 개혁국회 1일이다. 국민과 국회가 연회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회가 정말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회 역할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정쟁이나 하고 일은 안 하고 용산 눈치나 보면서 용산 지키기에 급급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171석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192석을 유권자들이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눈치 볼 것 없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야당들과 좀 삐걱거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하게 해야 돼요. 특히 그 개혁신당 달랑 3석인데 걔들은 어차피 국민의힘 계열이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좀 딴지를 넣더라도 가들도 꼬마들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꼬마들 국회의원한테 꼬마 들어가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한다. 하여튼 걔들이 약간 어깃장을 놓더라도 잘 좀 데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겠죠. 뭐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을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놀러 나갔죠. 예. 신나는 외유, 중앙아시아 3개국. 야, 뭐 그러면서 거기 갔더니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 뭐 이런 게 오늘 아침 신문에 엄청 났더라고요.
에코백 들고 가던데 명품백 그 최재형 목사가 준 거 그거 좀 들고 가면 폼도 났을 텐데 무슨 에코백을 들고 갑니까? 그 인간이 국민들을 완전히 무슨 개돼지 새끼로 하는 모양이야. 에코백 들고 나가면 명품백이 사라지고 그러면 김건희가 서민적인 여자가 되는 겁니까? 그 뭐 이상한 짓들 하고 있어. 좋게 백이 있잖아. 우리나라 상표백 그런 거라도 들고 가면 되지. 평소에 들고 다니지도 않는 에코백 들고 말이야. 이 동네 아줌마들도 에코백 잘 안 들고 다녀 그거. 근데 갑자기 외국 나가면서 뭐 수수한 척. 에코백 들고 나가고. 그 에코백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권익위원회로 바뀌어버렸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 이러면서 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에코백을 받아도 그러니까 넓게 보면 공직자 부인은 에코백이라 했다. 명품백을 받고 청탁을 받고 해도 에코백이 자꾸 입에 올라. 김건희가 에코백 들고 왔다 갔다 한 통에. 하여튼 죄가 없답니다. 공직자 부인들 앞으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고된 지 참여연대가 신고를 한 지가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가 외국으로 놀러 간 사이에 권익위원회가 선물을 하나 더 안겨준 겁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청탁금지법 아니다. 김건희 기분 맞추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다. 공부 깨나 한 사람들이고 참 그런 사람들이잖아. 집에 가면 참 훌륭한 아버지들이고 또 훌륭한 아들이고 그럴 텐데 이런 무식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집에서 존경받고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여튼 이 명품 향수 180만 원 상당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이런 걸 받았는데 공직자 부인은 받아도 아무 죄가 없다. 법적 처리 기한도 다 넘겨서 김건희 놀러 간 날에 딱 맞춰서 발표를 하고 권익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권익위원장이니 부위원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참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다. 진짜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 경쟁하고 있냐? 내가 보니까 거의 검찰, 감사원, 권익위 이런 데가 대통령실의 호위무사가 지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어쩌고 하면서 공무원, 기자 이렇게 다들 좀만 문제 있어도 기소하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이런 걸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 물론 대통령 부인은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을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남편은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윤석열 본인이 기관장이야.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서가 있냔 말이야. 없잖아요. 그런데 권익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다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없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종결 처리한다. 김건희 하나 살리겠다고 최재형 목사까지도 종결 처리를 했다. 물론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검찰 수사 계속 받고 있잖아요. 피의자로도 나가고 참고인으로도 나가고 그러던데. 근데 김건희만 안 나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가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얘네들이. 국민권익위원회구나. 원래 이름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오늘 내일 사이에 현판식이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권익위원회로 현판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권익만 잘 지키면 되지. 니들이 언제 국민 권익을 지켜봤어? 그러면서 이름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앞으로 내가 그 간판 하나 만들어줄게. 간판 우리 선배 중에 이게 나무에다가 조각을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전직 경찰인데 이분이 아주 그 조각을 잘해. 나무에다가 글씨 쓴 거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 내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김건희 권익위원회 이렇게 현판을 하나 딱 써줄 수도 있어. 나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내가 선배한테 가갖고 내 1년 선배인데 형님 요거 김건희 권익위원회로 간판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잘 새겨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딱 붙이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래서 여러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런데 현판식은 아직 안 했다. 그래서 내가 현판을 공짜로 우리 선배한테 부탁해서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김건희 권익위원회입니다.